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취준진담.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정철상 교수님, 강민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하은 학생과 또 뉴페이스가 취준진담을 찾아왔습니다. 고려대학교 토론동아리 고란도라대 이혜림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우리 혜림 학생 처음 나왔잖아요.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고란도란의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혜림 양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하반기 공채 막바지 스펙 점검을 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많을 텐데요. 정말 많은 스펙이 있지만 이 스펙은 정말 웬만하면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지한 씨 뭐게요? 어린 나이? 그것도 있으면 물론 좋죠. 자, 정답이 뭔지. 부럽지요. 솔직히 좀 부럽네요. 그렇죠. 네, 동감이시면서. 죄송해요. 네. 답은 정철상 교수님께서 해주세요. 제일 부러워지네요. 저는 인턴입니다, 인턴. 인턴. 네, 자코리아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예.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스펙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첫 번째가 54.3%가 인턴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두 학생은 인턴의 경험이 있나요? 저는 아직 인턴 응시를 할 수가 없어서 나이가 어려서. 네, 2학년이라. 네. 21살이에요? 네. 네. 아직 안 해봤으면 어떤 직무나 기업을 좀 인턴을 해보고 저는 싶어요? 한화그룹에서 하는 인턴이 되게 자세히 가르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좋네요. 이미 자기의 그 확고한 생각이 있네요. 네. 잘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혹시 하은 하은 학생은? 저는 2번 인턴을 역시. 했었는데 이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우리 하은 우리 팀 화이팅! 최고예요, 정말. 어떤 인턴 해봤어요? 어떤 거? 2번 다 신문사 인턴 기자를 했었는데 한 번은 정치부에서 했었고 한 번은 사회부에서 이야. 분야도 다 했습니다. 다르게. 제일 잘 나가는 부서가 정치사회부입니다. 그런 건가요? 심지어 원하는 꿈도 기자예요, 약간? 네네. 자신의 꿈을 향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왔습니다, 진짜. 네. 완벽한 진짜 최하은 기자. 축하합니다. 금방 기자 될 것 같아요. 곧 될 거예요. 네. 인사 담당자들이 보는 그 스펙 1위라고 하는 건 보니까 이제 스펙을 인턴 경험 하나 정도는 꼭 채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드네요. 네, 그렇다면 취준생에게 좀 더 유익한 인턴 정보를 알려드려야겠죠? 핫 키워드를 통해서 인턴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주세요. 취준생과 인턴. 첫 번째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짠, 선착순. 선착순. 인턴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런 간단한 이런 개념인가요? 인턴은 선착순. 일본 기업 중에서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선착순으로 채용했었다라는 그 기업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것처럼 인턴도 선착순으로 지원하면 그쵸. 채용한다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요? 설마. 근데 이렇게 단순한 건가요? 네. 네. 아니, 선착순이면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빨리만 가면 되는 거면은. 폭주적이 채용된 적도 있다는 거. 그래요? 네, 실제 효성 수집기에서. 네. 자, 우리 첫 번째 그렇군요. 키워드 준비한 혜림 학생. 선착순 어떤 뜻인가요? 네, 대부분 인턴 모집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지원자들의 경우에는 이 기간만 정확하게 지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빠르게 내면 낼수록 좋다고 합니다. 일명 자소서 선착순. 네. 일단 제출 마지막 날에는 서버가 느려서 제출이 어렵기도 하고요. 지원 순서대로 자소서를 출력하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은 사람이다 보니까 먼저 읽는 것에 비해서 나중에 읽는 게 겹치면은 불리할 수도 있어서 빨리 낼수록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선착순이라니까 이러다가 뭐 자소서 먼저 쓰겠다고 막 경쟁 붙고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 선착순도 중요하지만 네. 완성도가 또 떨어지면 어쨌든 낙방을 그게 하니까요. 중요하죠. 완성도 있는 자소서일 때 선착순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준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 좀 알려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공채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 어떤 부분을 좀 도움 줄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인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이 굉장히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가 이 사람들을 뽑을 때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 친구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뭘 안 시키더라도 알아서 나를 편하게 해줄까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소서에 좀 녹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턴 지원에 대한 꿀팁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네. 취준생과 인턴. 두 번째 과연? 키워드. 무엇일까요? 짤방.
짤방이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스마트폰에서의 그 짧은 클립 영상들 아니면 재밌는 웃긴 사진 뭐 이런 건가요? 그게 인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진짜 예. 인턴 면접 볼 때 당황해서 우리 구직자들이 하는 표정 이거 짤방으로 만든 거예요. 너무 슬픈데요. 네. 아니면 아니 진짜 자기소개서 그런 거 요즘 안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네. 기업에서 짤로 애를 그냥 금방금방 판단을 가니까 막 그 SNS에 그런 거 있으니까 막 그럴듯한데요. 그런가요? 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과연? 정철선 교수님, 예. 짤방 뭔가요? 저도 사실 짤방이 뭔지도 잘 모르고 아, 예.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캠퍼스 전문지 이런 대학 레일에서 바라보면 한 시간에 이제 시간을 주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짤방,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재밌는 사진 5장을 모아가지고 자유롭게 제출하고 해당 과제하고 어떻게 이 사진하고 이미지를 매칭시켜 낼 수 있는가라는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네. 인터크루에서도 이제 인턴을 뽑는 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인턴을 채용하고 그 인턴이 어떻게 면접 전형에서 각 팀의 팀장과 이전 기수들이 면접관으로 차용해서 새로운 인턴을 채용하는 제도를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준 기업이 모두 중견, 중소기업이에요. 네. 대기업이나 공기업 인턴만을 생각했는데 이 중견, 중소기업에도 인턴 제도가 좀 많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이 중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 총 5만 명 정도가 청년 취업 인턴 제도를 실시한다고 이제 밝혔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어쨌든 청년에게는 뭐 직무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인과 동시에 네.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양질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쪽에서 더 이렇게 정교하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서 더 좋은 취지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턴십의 문이 더 활짝 열린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취준생과 인턴, 네. 마지막 키워드 141. 141? 이거 피부나치 수혈 아닙니까? 피부나치 수혈. 이 다산 콜센터처럼 구직자들이 전화하면 그 구직자들의 애환을 들어주는 약간 그런 게 아닐까요, 이거?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세 자리가 긴급 전화번호. 긴급 전화번호잖아요. 지금이 안 될 때 네. 긴급하게. 아니 뭐가요 이게? 네. 마지막 키워드 준비한 하은 학생, 141이 뭐죠? 네, 141가 141은 바로 141만 원을 나타내는데요. 돈이군요. 바로 한 달에 네, 그, 인턴의 평균 월급이 바로 141만 원이라고 합니다.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인턴 평균 월급을 계산해 보니 141만 원이 나왔는데요. 1위는 한국연구재단으로 170만 원이었고요. 예. 2위는 DSR로 168만 250원. 그리고 25개 기업 중 가장 낮은 기업은 지멘스로 121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엄청난 차이로 임금을 받는 곳이 있는데요. 네. 최근 블룸버그닷컴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유명 기업의 여름 인턴 평균 월급을 조사해봤더니 네. 6,800달러로 한국 돈으로 약 777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대단하네요. 인턴들에게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구글 역시 한국 돈으로 700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700만 원 주면은 사실 인턴만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구글 있는. 인턴으로 지원하겠도록.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예. 아까 인턴도 종류가 많았잖아요. 뭐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있으면 아무래도 대기업이 가장 월급이 많겠죠? 그렇겠죠.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대기업이 인턴 사원들한테 주는 급여가 134만 원인데에 비해서 네. 중소기업은 149만 원을 줘서 오. 오히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5만 원이나 정도 더 월급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중소기업 월급이 더 많은 거죠, 선생님? 이게 이제 아무래도 중소기업 네. 인턴 사원 급여가 네. 대기업보다 높은 이유는 네.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의 효과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중소기업은 이제 청년 인턴 제도에 따라서 6개월간 약정 임금의 50%, 월 80만 원 정도 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급여에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인턴에 관한 모든 것을 핫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답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어렵지만 필요한 인턴, 그래도 대기업 인턴 대 차라리 중소기업 인턴입니다. 일단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일단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네. 취업은커녕 인턴십도 한번 못한 취준생입니다. 취업으로 가는 도약의 발판을 삼기 위해 다시 한번 인턴 채용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똑똑 뭐해?
자소서 쓴다. 이번에 대기업 인턴 뜬 거 다 써볼 거다. 저번에 썼다가 다 떨어졌잖아. 또 해? 사나이는 포기를 모른다. 포기하고 중소기업 쪽을 써봐. 요즘 지원 때문에 자리 많아. 중소기업? 나는 대기업에 취업할 건데 중소기업이 써봤자 도움 안 될 것 같아. 야, 너 지금까지 하는 거 봐서는 대기업 인턴 또 떨어질 듯. 악담쟁이. 인턴 경험 하나도 없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라도 있는 게 낫지 않아? 직무가 다를 텐데 도움이 될까? 대기업 가면 뭐 별다른 직무 있니?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빡세게 가르쳐줄지도 몰라. 일단 대기업 한 번만 더 써보고. 그러다 영원히 네 스펙에 인턴이란 두 글자는 없을 거야. 이 악마 같은 일하고 중소기업 인턴이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자의 고민은 그쵸. 계속해서 대기업 인턴에 도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다가 이 스펙 속에 인턴이라는 두 글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중견기업이라도 써볼 것인가? 네. 어떤 선택이든 좀 장단점이 존재할 텐데요. 네. 어떤 선택이 더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대기업 인턴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최근 취업 포털 인크루트의 설문에 따르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지원 서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보는 것이 바로 인턴 활동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턴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 사회생활의 첫 걸음이 될 인턴, 대기업 인턴이 더 낫습니다. 먼저 인턴 경험이란 결국 서류 심사자에게는 직무 경험을 보는 것입니다. 기업 측이 기대한 인턴과 다른 경험을 한 인턴이라면 없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다음으로는 업무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도 적은 인력으로 인턴 교육에 할애할 인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은 충분한 인력과 그들이 원하였던 직무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더 좋은 스펙이 되고 더 좋은 경험이 되는 대기업 인턴 지원이 더 바람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중소기업 인턴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중소기업 인턴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금턴, 티슈 인턴, 부장 인턴 이런 단어들은 경쟁률은 높고 또 전환율을 낮은 인턴 제도의 현실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하는 것이 인턴 탈출, 정규직 취업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턴 채용 기회부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넓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정부 지원금 제도도 잘 마련되어 있어서 오히려 임금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취준생이 인턴을 하는 이유는 직무가 내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 직무를 직접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 인턴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직무의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 스펙인 인턴십. 많은 취준생들이 인턴을 하기 위해서 취업만큼 열심히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은 학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턴을 해야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기업 인턴은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민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채 신입사원보다 뽑는 숫자는 적지만 오히려 이걸 지원하는 지원자 자체는 공채 지원자와 풀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0대 1이 넘는 대기업 인턴만을 바라보는 게 과연 현실적인 도전일지 궁금합니다. 네, 취업의 문이 좁고 일단 인턴이 되기조차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아요. 인턴 힘들어요. 금턴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을 만큼. 그런데 경쟁률이 높다고 언제까지나 피해 다닐 수만은 없잖아요. 인턴 취업하는 것도 결국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취업이랑 똑같이 준비해야 되고 하나의 취업 준비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인턴을 취업의 하나의 일부로 본다면 높은 경쟁률도 언젠가는 한번 경험해 봐야 될 건 아닌가요? 제가 이제 있었던 사례 중에 하나도 예를 들어서 편집 디자인에 이제 소기업에서 들어가서 했었던 친구하고 대기업에서 편집 디자인을 했었던 친구.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인턴 할 때는 엄청 좋다라고 했었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전혀 업무를 배운 게 없고 이 친구는 처음에 들어갔을 땐 직원이 서너 명에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지만 나중에 3개월이 지나서는 오히려 이 친구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 인턴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방금 얘기하신 그러한 케이스에서는 분명히 중소기업 인턴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인턴을 통해서 기업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인재가 향후에 어떤 일을 하겠느냐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10년, 20년 뒤에 이 지원자가 어떠한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특정 직무를 좀 더 세분화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분업화된 과정 안에서 이 지원자가 어떻게 보면 나무가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인턴 과정을 통해서 많이 담아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차피 인턴이라는 게 길어봤자 6개월인데 그 6개월 동안 이런 실무 업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역량이 있는 지원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저 처음에 봤을 때 이 친구가 좀 더 익숙하다. 그 정도밖에 저는 수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3개월에서 6개월을 하면서 그 10년, 20년을 내다본다라고 인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대기업 프로세스가 도대체 뭔가 한번 그걸 이해를 한다는 그게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인턴을 진행을 할 때 특정 팀에서 TO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본부에서 TO를 감안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 꽤 많거든요. 네. 그 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나운서 사업 본부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럼 아나운서를 직접 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필요할 거란 말이죠. 각각의 TO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업 본부의 TO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이 친구는 아나운서도 한번 해보고 여기서 방송 기술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을 다 체험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지원자가 어떤 거에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아나운서를 나중에 하게 된다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에서 좀 더 강점도 발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큰 틀을 바라보고 전체적인 그 사업적 안목을 갖추는 그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인턴에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 실현되면 좋겠는데 제가 실제로 대기업 인턴을 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수박 겉핥기식인 경우가 많았어요. 뭐 이것저것 업무를 체험해보는 건 좋지만 사실 인턴이라는 게 체험보다는 경험이 돼야 되는데 뭔가 그냥 어렴풋이 뭔지는 알겠지만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확신을 얻었다고 말하는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런 아무래도 좀 그룹 차원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자기를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뭔가 방목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조금 더 그런 친밀하게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대기업이 인력적으로 더 여유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배 사원 중에서 멘토를 정해가지고 군대 사수제도처럼 1대1로 이런 업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PPT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라고 알려주는 곳들이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많은 윗분들이 있는 기업에 가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적응에도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게 한화그룹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한화그룹뿐만이 아니라 로앤엔터테인먼트나 외국의 G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배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SK에서도 이런 멘토링 제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멘토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목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심한 관심이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인턴을 바라보는 게 이 친구들은 어쨌든 우리 자원의 인력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상사이고 내가 매니저라고 한다면 이 인턴 사원을 활용해서 어떤 아웃풋을 더 내려고 안 하거든요. 왜? 그런 목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애초에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채용 전재용으로 뽑다 보니까 어쨌든 그 인력 자체를 그 부서의 인력으로 간주할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부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좀 더 실전적으로 업무를 가르쳐줄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제가 최종적으로는 취업을 위해서 인턴을 하는 건데 인턴이 너무 빡세가지고 다른 취업 준비도 못하겠고 집에 오면 너무 쓰러지고 너무 나를 갈군다 이런 표현을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라는 거. 물론 대기업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사실 좋은 기업들이 많아서 좀 다양하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대기업 갈 수 있다라면 가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접근한다라면 훨씬 많은 게 보이는데 난 여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좁은 구멍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거기에서 지면 모든 걸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멘탈이 붕괴되어 있는 그런 청년들이 볼 때 좀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시길 권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향후에 내가 대기업에 취업을 못 한다고 했을 때 평생 살면서 야, 내가 대기업도 한번 못 다녀봤어요. 이런 게 물론 대기업이 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아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대기업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턴이라도 내가 한번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이런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것도 그 친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중한 기회이고 경험이라는 점엔 저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게 대기업 인턴만이 소중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할 때 자기가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뭔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기회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했는데 자기가 뭔가 직접 기획서를 내고 또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나중에 그 경험을 살려서 대기업 취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썼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기업 인턴한 친구들의 경험을 봤을 때는 뭔가 얘 뭐 그냥 시키는 일 했겠지, 여기서 주는 일 했겠지 이런 인상을 주지만 중소기업에서 자신만의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과 수단의 측면에서도 중소기업 인턴이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얘기한 부분을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인턴을 할 때 항상 끝나고 나면 결과 리포트, 즉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리포트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어떤 신사업에 대해서 기획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어떠한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그런 개선점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걸 제안한다라든지거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어쨌든 신규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막 나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이자 고객이자 동시에 직원일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고민할 수는 있거든요. 이건 사업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대기업은 이미 정형화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제안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건은 우리 하은 씨의 그 친구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참 뛰어난 청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지 이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그 친구가 대기업에 안 가서 대기업에 갔다고 해서 이렇게 속박되고 뭔가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을까? 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분명히 하은 씨 정도 친구라면 저 분명히 대기업에서도 너무 더 대단한 거를 제안해가지고 더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에 하은 학생이 대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기업 인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준비하고 견뎌내는데 거기에만 목매다는 그 시간에 오히려 인턴을 저는 먼저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멀리 마다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들어서 중소기업 인턴부터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대기업이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좀 더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업무 과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인턴을 함으로써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익히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처를 하는 것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이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체득시킬 수 있는 데에는 대기업 인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저의 장기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취준생 입장에서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선택할 수 있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논제가 나온 것도 대기업 인턴이 너무나 어려운데 거기만 목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변화하는 채용 시장 트렌드도 저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형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네. 올해 1분기 채용 공고 중 4건 중 1건은 모두 경력직을 뽑는 공고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채용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서 뭔가 굳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자신만의 인턴이든 아니면 그 이후에 정규직 경험을 쌓아서 그 후에 꿈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로드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해림 학생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중소기업 인턴은 대기업 인턴을 하기 위한 발판. 그 정도다. 아니다. 근데 그럼 뭐다? 약간 말이 짧아서 좀 짜증나셨을 텐데 약간 계속 울지 않을까요? 말이 짧았어. 너무 말이 짧은 거예요? 말이 길면 대부분 울리길래. 그럼요. 아니죠. 발판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하은 학생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뛴 경험, 기업 입장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해서는 안 되죠. 무시해서 안 분명히 된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뭐 이견이 없는 마지막에 중소기업이라도 딱. 무시해버려라. 다 필요 없다. 중소기업은 무시해야 되는군요. 그럼 대기업이다. 그 말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일단은 항상 느끼는 건데 이거 당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궁색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정말 궁색하거든요. 힘내세요. 근데 아마도 아, 현장에서 열심히 뛴 경우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직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대받아 마땅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네. 무시라는 단어가 약간 좀 부정적 단어라서 제가 아마 이렇게 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혜림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중소기업 인턴을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차라리 해외 경험을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대외 활동을 하는 게 낫다. 아니다. 아닌가요? 아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턴이 낫다. 자, 과연? 이 조용히 있는 또 동안 올렸습니다. 예, 조금 불안했습니다. 말을 하고도. 예, 제가 사실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에 해외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그 경험이 떠오르니까 마음속에서 떨림 현상이 여기서 벌써 오고 있어서 이건 내가 울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경험이 있다면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은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인턴이 대기업 공채보다 더 뚫기 힘들다. 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턴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턴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대기업을 들어가는 것보다 인턴을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 이게 금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얘기해서 중간에 말을 계속 이게 아주 묘해요 오늘. 백전백패. 자, 일단은 저도 한 번도 인턴을 안 해봤거든요. 인턴을 못 해봤죠, 사실은. 예, 인턴을 못 해봤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일단은 기분이 썩 좋진 않고요. 궁색한 변명입니다. 하여튼 대기업 인턴 들어가기 쉽지 않고요. 네. 중소기업 인턴 기회가 된다면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아싸,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겼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기업 인턴과 중소기업 인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듣겠습니다. 하은 학생부터 해주세요. 네, 중소기업 인턴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공연에도 리허설이 있듯 사회생활 점 인턴 경험도 하나의 리허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허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역할이 나한테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 역할을 직접 체험해보는 데 있습니다. 무대가 크던 작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공연의 엑스트라가 되는 것보다 작은 공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오히려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턴 경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입사 확률, 정규직 전환율, 그리고 임금, 지원금 등의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 인턴보다 중소기업 인턴이 더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업 인턴팀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소기업 인턴이 굉장히 실무적인 경험에서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더 많은 경험을 쌓아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역량 문제입니다. 본인이 발벗고 나서서 찾아다닌다면 대기업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경험을 누려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첫 단추입니다. 사회생활의 첫 단추를 제대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앞으로도 남은 단추들까지 잘 깨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스펙이 되고 더 좋은 경험을 사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기업 인턴이 선택 가능하다면 더 바람직하고 더 유리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영화 인턴 아시나요, 혹시? 네, 알아요. 예, 거기에 나오는 이제 시니어 인턴은 그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적절하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인생의 노하우고 또 이제 그런 노하우는 경험과 그에 따른 통찰력에 따라 얻어지는 거거든요. 네. 예. 이 영화 속 70세 시니어 인턴처럼 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짧은 기간이라도 취준생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